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실 때 과학에 기초해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과학 이론에 기초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영어 문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인지심리학 이론에 기초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영어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이제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인지심리학은 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지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사고하는지, 그리고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어떤 이러한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분야가 바로 이 인지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지심리학의 그 많은 이론 중에서 우리가 이 무언가를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뽑아내면 이제 세 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우리가 공부한 지식은 우리 두뇌에 어떻게 저장이 되고 조직화되는가?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공부한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까먹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그 학습한 지식을 우리가 까먹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로 공부한 그 지식을 쉽게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심리학은 어떤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 인지심리학 그 이제 이론을 사용해서 저는 이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인지심리학 이론은 바로 이 에빙하우스의 이 망각곡선입니다. 이건 이제 그 독일의 심리학자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한 다음에 학습 후에 10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끝내고 1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데이터인데 약 반은 까먹습니다. 그 말은 반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우리가 공부한 것의 70%를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그 하루만 지나도 70%를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 즉, 지금 이제 이 곡선이 뜻하는 것은 이제 복습의 주기를 설명하는데요. 자, 복습은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10분 후에 해야 됩니다. 10분 후에 하면 그 지식은 한 하루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복습하면 2번 복습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지식은 한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 주 지나서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그 공부한 내용은 약 한 달 정도 유지가 돼서 한 달 지난 다음에 한 번만 복습해주면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6개월 이상 기억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지식을 4회 이상 반드시 복습해야만 우리가 6개월 이상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 상관없습니다. 수학이든 뭐 영어든 사회든 역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반드시 4회 이상 복습해야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공부한 다음에 흰색 종이를 꺼내놓고 내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책이나 참고서 보지 않고
흰색 종이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쓰는 이 반복 학습, 복습을 여러분 4회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뭐 하루, 그 다음에 일주, 한 달, 이렇게 딱딱 지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반복 복습 주기보다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4회 이상 복습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 내가 공부한 것들을 흰색 종이를 꺼내서 내가 공부한 그 지식들을 이렇게 흰색 종이에다가 이제 기억해서 쓰는 그 훈련을 반복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흰색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공부한 이제 그 공부한 내용을 쓸 때 가능하면 이 지식이 우리의 두뇌에 저장되는 것 그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흰색 종이에다 쓰게 되면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그림은 지식이 우리의 두뇌에 저장될 때는 이렇게 의미망의 형태로 저장된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진짜 여기 보시면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생물에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죠. 그 다음에 동물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새도 있고, 그 다음에 포유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새에는 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유류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지식은 우리의 두뇌에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의미망의 형태로 저장이 되니까 우리가 흰색 종이에다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쓸 때 가능하면 어떤 글의 형태로 쓰지 말고 이러한 그 의미망의 형태로 그거를 쓰면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의미망의 형태로 우리의 지식을 표현하는 데 쓰는 방법이 바로 마인드 맵입니다. 이것은 토니 부잔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개발한 방법인데요. 바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의미망의 구조와 아주 비슷하게 우리가 공부한 지식들을 이러한 그 마인드 맵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잘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이제 만약에 분사구문이라는 어떤 우리가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렇게 많은 지식들이 우리 뇌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때 흰색 종이를 꺼내 놓고 우리가 이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마인드 맵의 형태로 우리가 4회 이상을 복습해서 이렇게 쓰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6개월 이상 이제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러한 그 심리학 이론에 기초해서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영어 단어를 까먹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지 그 어떤 4회 이상 복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영어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 영어 문법을 까먹지 않으려면 이걸 4회 이상 복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그 마인드 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습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